10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세그멘테이션을 해볼 겁니다. 유넷이라는 모델을 이용할 건데요. 세그멘테이션으로 케글의 에어버스 십 디텍션 챌린지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과 툴들을 배울 겁니다. 일단 세그멘테이션은 CV 첫째 주차에서 배웠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 있는 사물이 고양이다 라고 분별하는 거라면은,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은 이게 고양이가 여기 있다까지 분별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 여러 개의 사물이 있을 때 여기에 고양이가 있고, 여기도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는 개가 있고, 여기에는 오리가 있다를 판별하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여기 있는 화소들은 고양이이고, 여기 있는 화소들은 개이며, 여기 있는 화소들은 오리이다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고양이가 있다는 것까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물체가 있다 없다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버스 십 디텍션 챌린지는 여기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되는데, 네, 위성 사진에서 배들이 있는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 이렇게 그 터미널 창에 코드를 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캑을 명령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넷 모델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128 by 128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3 by 3 컨볼루션으로 64채널로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64채널짜리 아웃풋을 한 개 보내고, 이쪽으로 또 그거를 그 맥스풀링 같은 걸로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64 by 64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또 3 by 3 합성곡으로 채널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출력을 보내고, 이쪽으로는 맥스풀링을 해서 피처의 크기를 다시 줄이고,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합성 어떻게 설명해야 돼? 8 by 8 이미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같은 걸로 1024 바이 8 바이 8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8 바이 8 이미지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화소마다 물체가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 트랜스 컨볼루션은 컨볼루션이 스트라이드를 하면서 피처 맵의 크기를 줄여주잖아요. 트랜스 컨볼루션은 반대로 피처 맵의 크기를 키워주는 합성국입니다. 이렇게 트랜스 컨볼루션을 해서 16 바이 16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16 바이 16이랑 콘캐터네이트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처 웹을 여기 두고 여기서 올라온 피처 웹을 여기 해서 두 개를 피처 맵끼리 이은 거죠. 그래서 채널 수가 512, 512에서 1024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3 by 3 합성곡으로 채널 수를 줄이고 또 트랜스 컨볼루션 해서 올리고 트랜스 컨볼루션 해서 피처 맵의 크기를 키우고 이렇게 컨캐터네이트 해서 채널 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뭐 윤곽이 있냐 그런 어떤 고양이가 있냐 개가 있냐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고 위쪽에서는 뭐 이렇게 생긴 모서리가 있냐 그런 좀 그 작은 부분에 대한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서 여기 그런 두 개의 이미지 합침으로써 미세한 부분도 찾아내고 좀 일반적인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의 크기가 원본 이미지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출력이 생기는데 이 각 픽셀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배가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그냥 VGG16이나 뭐 그런 모델들이랑 비슷하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픽처들을 추출해내는 기능을 하고 디코더 부분들은 이미지 중간중간의 정보랑 밑에서부터 트랜스 컨볼루션해서 키운 이미지들을 합치면서 그런 물체가 있냐 없냐를 판별해내는 겁니다. 원본 이미지 크기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은 예를 들면은 0, 1, 2, 3이라는 인풋 피처 맵이 있고 이 커널이랑 합성곡을 시켜준다면은 원래라면은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에서 14라는 1 by 1 피처 맵이 생겨야 되지만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은 인풋 화소 하나의 커널 전체를 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화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0이고 또 1 곱하기 0,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해서 이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트라이드가 2니까 처음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중심으로 해서 결국 아웃풋이 이렇게 됩니다. 유넷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콜앱을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 노트북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드라이브 마운트가 써져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셀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여기서 보여주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뜰 텐데 예하고 로그인 해주면은 이렇게 mounted at 머시기가 뜰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 어? 음, 가끔씩 저렇게 아무것도 안 뜨고 연결이 될 때도 있죠. 어쨌든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면은 여기서 그 모든 걸 다 허용해줘서 이쪽에서도 별 과정 없이 바로 마운트가 됐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뭐 윈도우 PC D 드라이브처럼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드라이브. 그러면은 마이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while true continue를 실행했었는데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컴퓨터가 계속 실행이 돼서 20분 동안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그 콜앱 노트북 연결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드를 쓰고 있거나 할 때 노트북 커널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실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전 학습 모델은 파이토치와 같은 머신러닝 API들이 자신들이 유명한 데이터셋에 미리 학습한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torchvision.models.reginet 18을 하면은 레지넷 18 모델을 사전 학습된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돼 있는 웨이트들은 이미지 윤곽이나 특징을 뽑아낼 능력이 그대로 있어서 뭐 사이파나 그런 데에도 초기값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초기값뿐만 아니라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그대로 놔두고 뒤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바꿔도 쓸 수 있죠.
네, 뭐 출력 모드 수나 입력 이미지 크기가 달라서 약간씩 모델을 수정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넷 18 모델을 쪼개서 유넷에 연결시킨 게 이 코드입니다. 바로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에서 음, 드라이브 패드에 자신의 환경에 맞는 경로를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 밑에다가 뭐 학습한 모델을 저장할 거죠. 유효하지 않은 경로라면은 그냥 여기 콜렉 저장소 안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링크에 제가 에어버스 십 디텍션 데이터 일부를 좀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는 커맨드입니다. 이런 거는 출력 지우기 하면 출력만 없어지고요. 이게 에어버스 식 디텍션 데이터가 네, 31.41기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미지들이 배들이 없는 이미지라서 배들이 있는 이미지 중에 1만 장만 뽑아 놓은 게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미지와 마스크들이 있는데 이미지 밑에는 이미지들이 있고 슬래시 에이버스 슬래시 이미지 아, 이렇게 이 폴더 안에 이미지들 id.jpg 형식으로 이미지들이 있고 마스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앤 데이터 로드는 여기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한 장씩 읽어서 처리하고 어, 그 데이터 로더로 반환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이 루트 디렉토리고 이미지 디렉토리는 이 디렉토리, 마스크 디렉토리는 여기에 가리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는 여기 이 마스크랑 이미지가 캐글에서 주어진 게 768 by 768이거든요. 그거를 224 by 224로 바꿔서 학습하고 예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지넷 18이 이미지넷으로 학습돼서 3 by 224 by 224거든요. 이 배치 사이즈는 1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크면 학습이 느려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셋에 만드는 코드인데 디렉토리가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그 데이터셋에 사용할 아이디들의 리스트거든요. 예를 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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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지 디렉토리 아래 .jpg 부분만 빼서 리스트로 만든 게 이거고 여기서 앞에 9600개는 학습용, 뒤에 400개는 테스트용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디렉토리 이름이 있으면은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지 전처리는 그 하이토치 텐서로 바꾸고 텐서로 바꾸고 크기를 원래가 768 by 768이었는데 224 by 224로 바꿔줍니다. 224. 노멀라이즈 하면은 각 RGB 화소들을 0.5를 빼고 0.5로 나눠줍니다. 이 마스크는 원래 RGB 이미지인데 RGB 그 파란색 화소들의 채널만 남아있게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224 by 224로 맞춰주고 또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토치점 텐서로 마찬가지로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디바이스가 GPU가 될 수 있고 네, 역전파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equires grad가 false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연산을 해도 미분값이 남지 않아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리스트 세트 트레인 학습 세트는 여기 9600장의 학습용 이미지 아이디와 여기 이미지 트랜스폼 마스크 트랜스폼 하는 것을 넣어주면 되고 그 데이터 셋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get 아이템입니다. get 아이템은 결국 피처와 타겟을 튜플로 반환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이름은 이미지 디렉토리와 아이디 이름과 확장자 이름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그 마스크
이미지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디렉토리 id 확장자죠. 이미지는 그래서 cv2로 이미지를 읽고 cv2로 읽은 이미지는 BGI 이미지니까 그것을 RGB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RGB 이미지로 바꿔주고 그 이미지 트랜스폼 이거랑 이거를 각각 가해줍니다. 그리고 피처와 타겟을 튜플로 반환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클래스의 객체가 트레인셋이고 트레인 로더는 배치 크기만큼씩 여기서 get 아이템을 해주는 객체입니다. 테스트셋은 테스트용 데이터셋이고 테스트용 데이터 로더입니다. 모델의 정의는 일단 네즈넷 18 사전 학습된 네즈넷 18 데이터를 여기 생성자에 같이 넣어주면은 이 네즈넷 18 모델을 백본 모델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원래 네즈넷 18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7x7 콘볼루션의 스트라이드 2가 이 콤보 1이고 여기 딸려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 bn1 L는 그대로 씁니다. 그다음에 맥스풀 LZ 그러니까 이 맥스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이 피처 맵이 L0입니다. 이 L0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밑으로도 내려가서 1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L1에선 백본 레이어 1 여기거든요. 이 레지듀얼 블록 두 개가 적용이 돼서 또 L1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 L2에서는 이거죠. 이게 여기 자리에 들어가서 L1 값을 받아들이고 L2를 내보내고 또 밑으로 전달합니다. L3가 여기 있어서 이 L2를 받고 또 L3 출력을 냅니다. 그것도 이 L3의 피처 맵은 레이어 4에서 여기 있는데 통과해서 L4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파이어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512 여기 피처 채널 수가 512잖아요. 512를 512랑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만들고 그걸 또 두 개로 만듭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서 average pooling 하고 그 원 바이 원 그러니까 그 1차원 배치 크기
채널 수로 바꾼 다음에 이 512 클래시파이어 노드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유넷은 이 그러니까 이 모델은 레지넷 18인데 중간중간에 출력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중간 출력도 반환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전 학습 모델을 받아서 그걸로 마이레지넷 중간 출력을 내주는 걸 만들어주고 이 레지넷 인터미디에이트로 유넷을 만드는 겁니다. 유넷은 이건데 네. 여기 L0, L1, L2, L3, L4를 아웃을 여기서 이렇게 받고 L4로부터 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L4가 T2D가 여기 Chance Convolution이거든요. 그래서 512 채널을 256 채널로 만들어주고 피점의 크기를 2배로 만들어주는 Chance Convolution을 합니다. 그래서 L3와 L4를 이렇게 컨캐터네이션 시키고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었네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다음에 CT Chance Convolution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56바이 56 이미지로 만들어서 또 L2랑 컨캐터네이션 시키고 이거를 또 1로 옮겨서 L1이랑 컨캐터네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3바이 3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L1이랑 또 합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Chance Convolution 해서 원본 이미지 크기 절반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56바이 56이었으니까 한 번은 112바이 112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Chance Convolution을 하면은 224바이 224 피처맵이 완성됩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C2D5가 16채널을 1채널로 바꿔주는 합성곡이라서 여기 마지막 업은 채널 수가 1개거든요. 톨치점 스퀴즈를 해주면은 아예 채널 차원을 없애주죠. 다만 여기서 배치 크기가 1이라면은 1바이 1바이 224바이 224라서 224바이 224가 되고 그 차원이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돼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맵이 생기고 채널 수가 1개인 게 나오는데 그거를 log sigmoid pulse activation 펑션에 넣으면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log sigmoid는 시그모이드를 하고 로그를 취하는 건데 시그모이드를 한 결과가
0에서 1 그리고 로그 공치하면 마이너스 0 이하의 값이 나옵니다. 네, 로그 0이 마이너스 무한, 로그 1이 0이므로 0, 각 픽셀값마다 0 이하의 어떤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역전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로그 시그모이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nn.점 시그모이드 하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손실함수 레지넷 18 사전학습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레지넷 모델을 분리해서 중간중간에 출력을 내보내는 마이레지넷 모델을 만들었고 그 마이레지넷 모델로 유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이 콘브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하면은 피처맵 크기를 2배로 늘려줄 수가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대응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3x3, 244x 244 이미지를 입력받으면은 이렇게 레지넷을 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아웃풋들을 이렇게 넘기고 그것을 컨캐터네이트하고 콤2D하고 또 트랜스 컨볼루션을 하면서 원본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의 피처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1 224 224로 만들고 그거를 또 스퀴즈해서 그냥 배치 크기 곱하기 224 224 이미 피처맵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로그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넣어줍니다. 로그 시그모이드를 쓰는 이유는 시그모이드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야지 어떤 이유로 그 역전파가 잘 돼서 그렇지 학습이 잘 됩니다. 그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이 최적화해야 되는 손실 함수가 있잖아요. 그게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손실 함수가 IOU loss입니다. 이 IOU는 intersection over union의 약자인데 이렇게 A와 B 집합이 있으면은 이거의 교집합을 합집합의 크기로 나눠준 겁니다. 그렇다면 세그멘테이션에서 intersection over union은 네, 이런 식으로 원본 마스크가 물체가 있다고 한 구간이 이 영역이 A 그리고 모델이 물체가 있다고 예측한 영역이 B일 때 A와 B의 영역의 교집합이 I이고 이 두 영역의 합집합 크기가 U입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구현한 게 IOU 넣습니다. 그래서 forward 하면 그러니까 여기 input 값이 로그 시그모이드라서
시그모이드를 하고 로그를 취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EXP를 해줘서 그냥 시그모이드를 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고, 인터섹션은 그래서 타겟이 1이라 한 부분이고, 여기서도 1에 가까운 값이라면은 큰 값이 나오고, 이게 뭐 물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0에 가까운 값, 여기가 물체가 없어서 0이면은 0,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물체가 있다 해서 1, 1이면은 이 값이 1이니까 이 1인 화소들의 합이 인터섹션의 넓이가 됩니다. 또 유니언은 이 어, P가 P.sum 하면은 P가 1이라고 가리키는 영역의 넓이, target.sum 하면은 이 타겟이 이 물체가 있다고 생각한 영역의 넓이니까 P 더하기 타겟 하면은 A 영역의 넓이 더하기 B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거기에 교집합 크기를 빼면은 합집합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I, 이게 U, 이고 IOU는 이 인터섹션과 유니언에다가 그냥 1을 더한 걸로 나눠줍니다. 그 유니언의 넓이가 0이 될 수 있어서 1을 더해주나 봐요. 그리고 이 IOU 값은 근데 교집합의 넓이가 합집합에 비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손실값을 최소화시키려고 할 테니까 로스는 마이너스 IOU 또는 1 빼기 IOU 그런 식으로 합니다. 로스점 하면은 모든 배치에 대한 손실값의 평균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입력값과 타겟값의 0차원은 배치고 이렇게 1차원이 채널 수인데 우리는 채널에 대해 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다이스 로스, 포컬 로스는 이게 배가 있는 영역이 워낙 적다 보니까 클래스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고, 그러니까 IOU 손실에서 좀 발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학습과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이 사전 학습 모델로 이 중간중간에 출력 피처 맵을 반환하는 레지넷 인터미디에이트 모델을 만들고 이 레지넷 인터미디에이트 모델로 유넷을 만들었습니다. 그 크리테리온은 여기 IOU 로스의 객체이고, 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 오더, 러닝 레이트, 크리테리움 같은 것을 넣어서 여기 트레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이 워킹 디렉토리는 앞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하면서 지정한 경로를 여기 드라이브 패드에 넣은 거고요.
여기다가 하위 폴더로 모델스를 만들어서 모델들을 저장할 겁니다. 사전 학습 모델은 학습된 값이 바뀌지 않도록 중간 레이어들 중에 일부가 그 경사치를 계산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인 모델 점 파라미터를 하면은 그 모든 베개런스들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requires 그래드를 true로 만들어서 모든 부분을 학습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 컨볼루션 부분은 이미지넷 데이터, 이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데 사용돼서 굳이 학습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안 시켜도 이미 이미지의 뭐 모서리나 고양이 윤곽이나 그런 특징들을 너무 잘 뽑아내는 거죠. 근데 학습을 시키면은 레이어 수는 깊어지고 이미 잘 학습돼 있는 거를 건드리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코드에서는 그 앞쪽 레이어들을 학습 못하게 했었는데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서 좀 고치려 했는데 음, 이렇게 해도 앞쪽 레이어들이 그대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석 처리해놨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이 앞쪽 레이어들은 파라미터 프리즈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파라미터스는 경사치를 계산하는 것들만 모아서 옵티마이저에 넣고 의미가 없어요. 이포크 수만큼 반복하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 유넷이 메모리 엄청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to.coda.empty 캐시 하면 CPU 메모리 정리해주고 이렇게 배치를 하나씩 받아서 이미지와 마스크를 GPU에 로드합니다. 그래서 경사치를 0으로 초기화시키고 예측을 실행하고 이 예측값과 타겟 마스크로 손실함수 IOU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을 역정파해서 경사치들을 계산하고 옵티마이저의 함수에 따라서 웨이트들을 변화시킵니다. 기어 손실값들을 여기 더해놓고 그리고 이포크마다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 셋이랑 비교해서 이밸류에이션 시켜줍니다. 만약에 손실이 트레시홀드보다 적다면은 저번이랑 똑같이 저장을 하고 네, 이포크만큼 다 돌고 나면은 손실값들을 기록해 놓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1 빼기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로스였죠. 그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그 코드를 할 때 레지넷 34라 가지고 학습이 엄청 느렸거든요. 그래서 이포크마다 5번씩 중간 상황을 출력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포크 하나당 4, 5분이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번이랑 비슷하게 학습을 중단한
모델에서 컨티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코드고요. 네, 테스트 로스 트레이닝 로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넷으로 예측한 마스크들을 출력하는 거죠. 여기 테스트 로더가 아니더라도 그 프리딕션 하고 싶은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데이터 로더, 네, 테스트 로더랑 비슷하게 십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데이터 로더를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 로더에서 하나의 배치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 GPU로 만들어서 예측을 시키고 그 예측된 결과는 numPy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 그리고 그 타겟 마스크 모델에서 예측한 마스크 이거는 트래시홀드 이상이면은 배가 있다로 예측한 마스크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는 타겟 마스크보다 학습이 잘 돼 있는데 뭐 이런 건 사람이 봐도 그냥 배가 2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런 거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배라고 구분을 하는 게 보입니다. 파도 같은 거는 배의 일부가 아니란 거를 잘 잡아낸 것 같죠. 여기 섬도 배가 아니란 거를 잡아냈고 여기 배가 2척 있다는데 2척이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알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게 배인데 이거를 배라고 분류한 것 같네요. 이렇게 구름이 있어도 잘 잡아냈죠. 이런 곳에서 이 사이에 있는 화소각들을 배의 일부라고 판단하게 하고 싶다면은 여기 트래시홀드 값을 확 낮춰주면 됩니다. 0.01처럼. 이 학습 중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모델이 자기 예측에 대해 자신감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는 완전히 0이라 하거나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맞는 거는 거의 1에 가깝게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